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록 신청을 한 결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 수단 방법인 행정심판이라는 것과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3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반드시 이긴 건 아니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면 2심 가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구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제는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 그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권리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고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 소송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인용이 돼서 권리구제가 확정적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공부상 기록 없어도 종합적 판단해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전쟁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가해 출생신고 등 공부상 기록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8일 나왔다. 28일은 이제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재결이라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판결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하는 최종적 의사 결정인 거죠. 이제 종국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처분청이 보훈청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이기 때문에 이 보훈청장은 이제 국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할이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각 시도에 있는 그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처분한 사건을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한국전쟁, 6.25 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이하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A씨가 등록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제 A씨인 것이죠. 그래서 유공자 유족으로서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전제로 해서 그 유족이다,
인정을 해달라, 등록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당사자는 이제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고인,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했는데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더니, 그러나 본처는 A씨의 재적 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한 사람의 재적 등본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를 봤더니 부친이 없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국가 유공자인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재적 등본, 아버지의 재적 등본에도 자녀하고 관련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A씨의 공적 장부와 아버지의 재적 등본, 이 공적 장부, 여기에도 자녀하고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A씨가 그 국가유공자 유족이라고 볼 수 없어서 A씨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한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 처분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들은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정법상의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소청심사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소송을.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A씨는 소송을 가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A씨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겠다고 판단한 그 판단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씨는 본인이 고인의 자녀가 맞는데도, 실제적으로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고인 아버지의 재적 등본,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그 유족,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A씨의 재적 등본하고 고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통해서 A씨와 고인의 출생지, 고인 아버지의 등록지, 본적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씨의 재적 등본을 봤더니 출생지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인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봤더니 아버지의 출생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인의 출생지가 있을 것이고, 고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본적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씨의 재적 등본을 통해서 출생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통해서 고인인 아버지의 출생지, 그리고 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본적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할아버지의 재적 등본은 확인되지 않았죠. 그 전에는 A씨의
재적등본과 A씨의 재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고인 아버지의 재적등본을 봤을 때도 자녀하고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당사자 본인, 그러니까 청구인인 A씨의 재적등본 그리고 아버지의 재적등본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을 통해서 A씨와 고인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을 통해 가지고 A씨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와 아버지의 출생지 그리고 고인 아버지, 할아버지의 본적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고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960년 군사원호청 현재의 국가보훈처에 신고한 유족 등록 신고서에 A씨가 고인의 장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한국 전쟁이 이미 종료되어진 1960년에 여기서 고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당시에 군사원호청 현재의 국가보훈처에 그 유족 등록을 신고를 했는데 이때 A씨가 고인의 장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시에 유족 등록 신고를 할 때 고인의 장녀로 등록을 한 사실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 조카로부터 A씨가 이 어머니가 제가해서 나갔지만 A씨가 고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까 고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고인의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인의 어머니는 이제 제가해서 나가버렸고 고인의 그 A씨의 어머니는 제가해서 나가버렸고 고인의 어머니 이제 할머니죠. 고인의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제 증언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 사실에 입증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입증의 그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 상황에서 출생 신고 등을 통한 법률상 친자 관계 정립이 제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당시에 6.25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고려해 가지고 그 A씨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A씨를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여기서 국가유공자는 이제 아버지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전몰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입증 책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입증 책임을 그 부담을 덜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입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공적 장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직권조사 등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재반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자녀, 장녀가 장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고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인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국가보훈처나 보훈청에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 재결에 불복해가지고 우리 인정하지 못하니까 소송 가겠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반드시 이긴 건 아닙니다. 왜냐? 상대방 피고가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행히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 보도되어진 행정심판 그 사례를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